문제 접근 방식은 이래. 근데 문제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고 얘는 풀고 얘는 못 푸는 이유는 이제 조건이 어떤 건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 조건도 되게 많은 걸 숨기고 있어. 약간 포장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30번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렇게 가리고 포장해서 줘. 근데 막상 포장지를 벗기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아는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 계산을 꽁꽁 숨겨주는 거야. 그럼 이 포장지를 벗기는 방법이 바로 뭘까? 개념을. 그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한 겹 한 겹을 벗기면서 되는 건데 개념을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좀 부족하게 알고 있거나 어떨 때 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포장지를 벗기다 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수능까지 너가 가지고 가야 될 개념은 너무 많아.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되게 많은 문제를 풀고 있겠지만 거기서 너가 분명히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 너가 지금 공부한 것들을 과연 어디다가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수능장에 생각이 날까? 안 나지. 하지만 너가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계속 복습하고 가지고 가야 돼.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바로 노트인 거야. 복습할 때는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평상시에 만들고 시험 기간에는 한 가까워질수록 점점 짧게 보긴 했어. 예를 들면은 한 시험 한 달 전쯤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보다가 그럼 점점 시험이 가까워지면 내용도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는 주기장이 짧아지고 그래서 이제 틈날 때마다 정말 봤어. 그리고 이제 또 복습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근데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그러면은 일단 이거 무슨 어디 단원 문제지?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노트를 펼쳐서 이 문제가 해당하는 부분을 펼쳤어. 그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 문제 풀 때 사용할 아이디어가 노트에 있어. 근데 그래도 문제지. 노트에 적어놨는데 못 푼 거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에 한번 다시 표시해두는 거지. 아, 내가 이거 복습한다고 했는데 아직 조금 문제가 바뀌니까 분명 같은 아이디어인데 사용을 못하네?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지, 다시. 뭐 옆에 별표를 친다든지, 아, 이거 내가 다시 볼 때 조금 더 주의해서 보자. 아니면 그 부분에 이 문제를 적어놓는 것도 되게 좋아. 이런 것도 결국 같은 상황이다. 하든지, 만약에 아예 없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새로 적어놔야 될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까 어떻게 추려야 될지 모른다 했잖아. 그때도 내가 기존에 뭘 있는지 확실하게 알면은 이제 점점 쓸 게 줄어들겠지. 근데 기존에 뭐가 있는지 이게 어떤 유형이랑 같은지를 판단을 안 하고 틀렸네? 적어야지. 이러면 당연히 많아지지. 그럼 이제 이렇게 내가 오늘 미적 구문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알려주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내가 틀린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해봤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한테 숙제를 내줄 거야. 숙제를 내줄 건데 이거는 2017학년도 바로 직전에 9월에 본 모의고사야. 이 30문제를 푸는데 내가 몇 가지 너한테 해달라고 부탁할 게 있어. 거기까지 해서 나한테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아, 나랑. 다음 날 멘티는 멘토의 당부대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면서 실전과 동일하게 100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뒀다. 또한 각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을 체크했는데 혜영 양은 왜 이런 숙제를 멘티에게 내준 것일까? 주말이면 시계를 10시 30분에 맞춰놓고 실제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르듯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었던 혜영 양.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30개의 문제를 최적의 컨디션으로 풀기 위해서는 시간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인데 멘티는 과연 멘토의 당부대로 숙제를 해왔을까?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은 어땠어? 원래 모의고사 풀 때 시간 관리 어떤 식으로 해? 이번에 풀 때도 별로 그렇게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검토도 해야 되고 틀린 것도 그 시간 안에 다시 보잖아. 그래서 그 연습을 반드시 해야만 해. 왜냐면 보통 막 학교 시간표 맞춰서 공부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을 1시간 이상 진득하게 앉아서 연속해서 공부를 잘 안 해. 근데 수능은 100분 동안 보잖아. 그래서 내가 100분 동안 집중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예솔이가 100분 동안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살펴볼까? 실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것.
나 자신이 실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냐는 것이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일단 검토를 안 하고 있어.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실제로는 3학년이 되면 처음에 문제 푸는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야. 11시 10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는지를 알려줄게. 그거 보고 예솔이가 너한테 맞춰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1번부터 30번까지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면서 이렇게까지 30문제를 풀었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 내가 만약에 건너뛴 문제가 한 5, 6문제야. 못 푼 걸 풀어야겠지. 6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걸 다 풀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그럼 나는 이렇게 못 푼 문제들 중에서 내가 얘는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를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돼. 두 번째로는 이 중에서 내가 막 한 21번, 30번 이런 거 말고 갑자기 한 16번 때쯤에 막혀서 못 푼 거 있지. 그런 거는 내가 조금 더 고민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잖아? 이제 그런 거 한 3, 4문제 정도를 먼저 푸는 거야. 그럼 이러면은 한 11시 40분 정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투자해서 풀었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때 동안 못 푼 2, 3문제는 일단 마음을 비우는 게 먼저야. 이거는 내가 이 중에 한 문제라도 풀면 좋으니까 일단 이거 빼고는 다 맞자 라는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딱 10분 남았잖아. 10분 동안 내가 못 푼 한두 문제에 몰빵. 시간 배분이라는 건 이런 알고리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이제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죠. 30번부터 풉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면 성공이에요. 근데 이게 안 풀려버리면요, 모든 문제가 다 꼬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어떤 시간 배분에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30분. 30분이 됐으면 일단 넘겨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처리하는 약간의 속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시간 배분을 좀 더 넉넉하게 주는 거죠. 출제위원들도 그 정도 감안하고 출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 투자를 해줘야지 올바른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시간 배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문제를 먼저 풀고 헷갈리는 문제는 뒤로 미뤄 시간을 벌었다는 것은 동일. 다른 것이 있다면 멘토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너가 전략을 이렇게 세워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검토야. 왜냐면 검토하는 과정이 수능장에서 과연 내가 30문제 다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겠지, 그치? 그럼 나는 검토할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돼. 왜냐면 검토를 뭘 먼저 할지를 안 정해놓으면 또 이렇게 1번부터 쓸데없는 내가 확실한 문제까지 검토를 하면서 정말 검토해야 되는 문제 놓치잖아. 그래서 나는 미리 내가 검토해야 할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았어. 이 문제 계산량이 좀 많다. 이거 분명히 내가 평상시에도 계산을 좀 자주 하던 거네. 예를 들어 삼각함수 문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에 체크를 해놨어. 이거 검토할 때 꼭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어. 그러면 나는 검토할 때 얘를 먼저 보는 거야. 얘가 나의 검토 1순위야. 그리고 2순위는 단답형 문제. 왜냐면 객관식 문제는 그래도 내가 풀어서 답이 객관식 보기에 있으면 어느 정도 맞출 확률이 훨씬 높아.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보다는 단답형. 단답형은 너무 가지수가 많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를 푸니까 단답형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아. 그리고 세 번째로 할 게 이제 4점짜리 문제들. 객관식 중에 4점짜리 문제들. 좀 계산 과정도 길고 풀이 과정이 기니까 내가 실수했을 만한 부분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2, 3점짜리 문제. 근데 2, 3점짜리 문제는 사실 마킹하면서 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검토 최하인 거고 우선순위가. 그래서 보통 나는 시험 시간 내에 단답형까지 하기도 바빴어. 보통 4점짜리 문제를 검토할 시간은 잘 없었어. 근데 이것마저 안 정해놨으면 나는 뭐부터 검토할지도 몰랐겠지. 내가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들부터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내 시간 내에 30문제를 모두 검토를 못할 거면 난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지. 그럼 너의 기준을 만들어야 너한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해 순위를 매겨놓으면 그 시간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는 게 굉장히 편해. 그리고 그 선택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중요한데 실전에서는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단축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들 조금 고민하는 그 찰나에 바로 난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도 내 공부 방법을 한 번에 만든 건 절대 아니야. 나도 다른 사람들 것도 다 들어보고 뭐 책도 봐보고 그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거, 너의 상황에 맞는 걸 선택을 해서 계속 내가 말한 대로 모의고사 풀어보다가 아 나는 13번에서 체크하지 말고 한 15번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너한테 맞게 변형하고 잘 활용해서 너만의 공부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무리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도 저만의 공부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안 풀릴 때면 좀 속상하고 약간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다는 느낌이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공부법을 가진 선배한테 이렇게 멘토링을 받아보니까 언니가 했던 대로 저도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굉장히 많이 됐고 저만의 공부법을 어떤 찾아갈 수 있는 갈피를 찾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혜영양의 공부법이 예솔양에게 딱 맞는 공부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예솔양 스스로 공부법을 찾아가는데 큰 이종표는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뒤에 자꾸 거슬리는 지금까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알고 어제 답장 안 했다고 막 삐져가지고 풀어주내면 잘해야 되는데.